윤한덕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저부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닥터 헬기는 인계점이라고 800개를 정해놓고 그거 이외의 장소에서 요청을 하면은 지금 이착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현실이 그렇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국종 교수는 윤한덕 센터장의 비보에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 고인의 생전 일화들이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계의 처참한 현실에도 관심이 또 다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자, 응급의료센터장. 지금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살아생전에 의료 환자를 위해서 응급실을 찾아서 전화를 수십 군데를 하고 다녔다. 이게 네. 무슨 사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윤 센터장께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응급 환자가 생기면 사실 응급실보다 여기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럼 여기 전화를 하면 각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 초에 한 70대 되는 한 어떤 분이 괴사성 근막염 쇼크가 와서 굉장히 응급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 전화를 해보니까 응급실에 빈대가 없는 겁니다. 아하. 30군데나 전화를 해도 빈대가 없는 게 왜냐하면 긴급하게 사실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아무리 전화해도 빈대가 없는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응급실에 응급 환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환자들이 조금만 열이 있고 이러면 다 응급실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연휴 때는 더더욱 또 그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들이 생기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2시간 만에 부산에 있는 이제 응급실에다가 겨우 이제 연결을 시켜줬는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 사실 병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응급실 상황 자체가 이게 굉장히 열악하고 더군다나 이제 많은 또 응급실에 가는 분들이 실제로 응급실에 안 와도 되는 분들이 많이 감으로 해서 네. 응급실의 인력 자체가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진짜 응급실 필요한 분들은 응급실에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고 윤한덕 센터장에게 있어서 본인의 일터인 응급실이 자신에게는 거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윤한덕 센터장이 가장 본인이 충격을 받고 영향을 미쳤던 것이 본인이 전공의를 할 당시에 응급실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외과계 중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새로 오고 그 빈자리를 메꾸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이국정 교수가 쓴 골든하루라는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이국정 교수를 처음 만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국정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중증 외사 환자들이 지금 아주대병으로 올 텐데 아하. 그 사람들을 생명 누가 구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대학을 다니고 전공의를 할 때는 응급실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협진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도 구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빈자리가 없고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정 교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거기에 순화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 도망치는 방법이 있고 네. 새 판을 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윤한덕 센터장은 새 판을 짜는 것에 동참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 윤한덕 센터장은요, 응급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이국종 교수만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하지만 윤 센터장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도 애를 써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빈소가 차려진 현장에서도 자, 어제 현실은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더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를 보내는데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걸 몸소 계속 견뎌왔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닥터 헬기 도입이라든지 네. 응급 시스템의 어떤 그 개선이라는 이런 걸 사실 윤 센터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응급 환자 현실 자체가 좋지 않고 더군다나 이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현실 자체가 사실 윤 센터장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장소를 보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윤 센터장이 근무했던 그 현장, 사무실을 보면 정말 낡은 침대 하나만 있고 굉장히 참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기서 일주일에 5일 정도를 거기서 쪽잠을 자면서 환자들 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힘들어서 지난해에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른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실제 이제 계속 근무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날 돌아가신 날도 보면 이제 새벽에 불이 켜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경비원들 돌면서 불 켜진 데는 다 가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상 그 방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안 가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윤 센터장에 있는 방은 그냥 24시간 계속 불 켜지는 방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안 가봤는데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아하. 가서 결국은 가족이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윤 센터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점점 이후에 별세 이후에 더 그 생전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끝내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 하지만 대체할 인물이 없었고 환자는 계속 오고 사명감 때문에 아마 자리를 계속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우리 종교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라.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몸소 실천하고 인류애를 보여주신 분이죠, 몸소. 굉장히 감명적이고 좀 가슴 시리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그런 헌신을 해라 이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각자의 삶에 어쨌든 경제적인 그것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럴 때만 감성적으로 막 몰려갈 것이 아니라 네. 좀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아하. 많이 마련해서 네. 이분을 어떻게 길이길이 추모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갈 것이냐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많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감정적으로 몰릴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변화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는 인물이 있죠. 자, 고 윤한덕 센터장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했던 이국종 아주대 병원 중증외산센터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굉장히 바쁘신 시간에 전화 연결을 해주셨을 텐데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무심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이었나요? 사실 윤한덕 선생님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윤한덕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그 선진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중진국 정도에서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어떻게든지 한국에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에서 보면은 사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겉으로는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까 네. 굉장히 본인이 이제 힘들어했고 괴로워하기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 그렇게 큰 지원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있는 윤한덕 선생이 본인이 그냥 몸을 부셔가면서 이렇게 때우면서 일한다는 거는 아하. 뭐 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들한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네. 뭐 1년 된 게 아니라 저만해도 윤한덕 선생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지가 10여 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교수님. 사실은 지금 뭐 많은 이렇게 무슨 뭐 개선에 대한 뭐 여론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중앙의료센터라든가 외상시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발표되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뭐 계산안 같은 것들을 아마 10분의 1만 네. 몇 달 전에 좀 먼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랬어도 네. 상황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께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안 좋았던 일도 이 시스템에 굉장히 맹점이 있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또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센터장께서는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그 인력 자리에 계속 버티다가 저렇게 별세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인력을 대신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교수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사가 10만 명이거든요. 네.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의사 면허번호가 10만 명이 넘게 지나갔다고요. 서로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윤한도 선생님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중요성들을 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좀 일할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됐으면은 네.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처우가 좀 괜찮거나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아하.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윤한도 선생님이 네. 그때까지 그 혼자 많은 걸 떠맡을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사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뽑으면 되고 네. 더 뽑는다 그러는 게 우리가 지금 거창하게 하는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큰 제도 개선 막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무슨 꼭 법을 바꿔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뭐 거대한 정책이 새로 마련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리께 마치 들리지만 네. 실제로 그게 아니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해도 이한도 선생님도 지금 사실 혼자서 길에서 길바닥 같은 거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속 기관이 있잖아요. 네네. 소속 기관이라든가 아니고 기관장님들이 계실 건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 걸 알면은 그쪽에서 인력을 더 배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은 그리고 그 여태까지 이한도 선생님이 15년이 훨씬 넘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네. 더 이렇게 보조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걸 많이 만들어줬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길 건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대 담론이 아니고요. 네. 그냥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정성의 문제. 자, 진정성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의사 개선할 만한 개선을 정말 하겠다는 개선을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중앙의료센터 그리고 윤한도 선생이나 그쪽에서 윤한도 선생 또 휘하의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윤한도 선생님이 생전에도 그 사람들의 뭐 정규직 전환 처우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좀 우문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국종 교수님 그리고 윤한덕 센터장님 같은 의사들이 많지 않을까? 왜 이 두 분만 지금 부각이 될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우가 개선되면 이 응급의료센터로 달려올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숫자가 이미 굉장히 많아요. 1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중에 10만 명이 넘어 이렇게 지키는데 그럼 그 의사들이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대단히 큰 부를 이루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큼 근무할 여건이 되고 네. 웬만큼 의사뿐만 아니라 또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앙의료센터에는 간호사분들, 뭐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뭐 굉장히 큰 뭐 경제적 분야 그런 거를 꼭 떠나서 네.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에서 실무적으로 안 풀려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무슨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월급 수준이 너무 낮거나 그러면은 그걸 더 상향 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과하고 형평의 원칙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내부의 문제지. 네. 전체적으로 무슨 지금도 시스템이 없거나 뭐 법이 없거나 꼭 그래가지고만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뭐 다른 의사분들이나 뭐 의료인들은 뭐 사명감이 없어가지고 이쪽에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신 여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달 전에 뉴스 헤드라인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꿈 닥터 헬기가 실현되다라는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떻게 실현이 됐습니까? 그런 게 되려면은, 사실 윤한도 선생님 같은 분이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많이 헌신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닥터 헬리 운영책이나 저희는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전적으로 소방항공대하고 같이 해서 경기소방항공대하고 지금 현장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전체 출동하는 거에 영어 7여 건의 출동 중에서 40% 이상이 야간 출동인데 그렇죠. 닥터헬리나 이런 기존의 관행들은 닥터헬리를 운영하는 그 업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의 규정 그리고 기존의 의료계에서 했던 패턴들은 주관만 하게 그걸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관만 한단 말입니다. 네. 그냥 그 비행하는 형태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든지 적용을 해가지고 좀 하려면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네. 바꾸는 데 대한 그 기존에 했던 그런 관행들이 바뀌는 데 대해서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예정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말도 못하게 센 저항이 나타나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총대를 메고 어떻게든지 하나 둘씩 행정적으로 이를 악물고 풀어내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 피벗 조인트 같은 데 있는 분이 윤한도 선생님이셨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윤한도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버리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그거 저쪽에서 안 된다 그러니 할 수 없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건데 윤한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걸 끌고 갈 수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진정성 있게 몇십 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거기서 기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뭐 인생이 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어렵게 견뎌내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지금 이국종 교수님은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니, 저나 그 윤한도 선생님도 생전에 한 번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런 걸 핑계 삼거나 그래가지고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윤한도 선생님도요. 오히려 저 맨날 걱정해 주시고 그랬지. 네.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어느 조직이든지 중간관리자 이상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무한 책임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거 뭐 다 그런 건데 네. 그거는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좀 그렇게 자기 조직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통째를 메고 좀 나서야지 네. 한국 사회가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와줘야지 어떻게든지 한국 사회가 한 발짝씩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진정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서 누가 그렇게 정말 피투성이 싸움을 하고 있고 분투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사람이 죽거나 그러고 나서 발표하는 그 종합 대책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살아있을 생전에 좀 먼저 지원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네.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존의 패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누군가가 좀 총대를 메고 나서줘야 한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총대를 이국종 교수님께서 혼자 다 지고 가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총대 메실 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총대를 메실 거면 상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 건강이나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제 위치에서 제 나이나 제 그레이드 정도에서 일하는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한 조직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어느 한 부서에서 분투를 하고 있는 거나 그런 게 보이면은 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봐주고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적절한 시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뭐 이렇게 대책들이 나온다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대책들이
별로 또 효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한번 조직이 깨져버리고 나면은 알겠습니다. 이제는 지원이 나와도 그거를 실행할 사람들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또 윤한석 선생의 공백은 이건 쉽게 메워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윤한석 선생님 같은 분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응급의료 전반에 그렇게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15년 이상 동안에 한 분야에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정도의 전문성과 그 정도의 진정성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 길을 보면은 전혀 사심이 없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영웅심리에 떠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영웅심리에 취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몰고 갈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 없다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공백은 그냥 쉽게 메워지고 그냥 언론에서 잠깐 얘기하고 그냥 네네네. 지나가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환자들이 교수님을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일단 바쁜 시간 쪽에서 전화 연결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자, 여운을 남겨두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